서울이 포위됐을 때, 한미연합사가 없어졌을 때 미국 의회가 젊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총알 바지가 아니라 핵폭탄 바지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이루게 한 것이고 우리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했습니다. 이 조영길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 초창에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있을 때는 한미연합사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뒤에 윤광 국방장관을 들어서가 이루어집니다. 조영길 국방장관이 최근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장관 재임 시 청와대의 김희상 국방보좌관 등과 함께 전작권 전환 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그들은 잠시 발톱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을 했다. 지난 친북 좌파 정권이 국가 안보의 기반을 허물고 국가 방위 역량을 훼손하는 그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온 입장에서 보면은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악의에 찬 음모가 담겨 있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국방장관이 합니다. 국방장관. 전작권 감수라는 선동적인 기호를 앞세워 한미군사동맹의 골반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유도하고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군의 현존 방위 능력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고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방위사업청이라는 희귀한 조직을 만들어 국방부와 각군본부의 양병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노무현 정부 시대에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딱 요약하면 뭡니까? 한미연합사 해체는 노무현 정권의 업무다. 이적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적행위다. 북한이 핵개발하는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이적 반역 행위가 우리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를 뽑아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안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발 한미연합사 해체를 중단시켜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해체 준비를 착착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서명했습니다. 1000만 명이 서명해가지고 청와대에 갖다 줘도 대통령은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됐냐? 2012년 4월 17일 날 날아가면 거기를 없어지면은 김정일이한테 남치바라는 초대장을 주는 거죠.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1949년 6월 30일에 주한미군 5만 명이 철수했습니다. 1년 뒤에 쳐들어왔어요. 1973년에 주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2년 뒤에 적화됐습니다. 2012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그리고 미군 지상군이 그 한 2년 뒤에 다 철수해버립니다. 그때 남한이 뭘로 버팁니까? 남한이 버티려면 후방이 든든해야 되는데 후방에는 공무원들이 11만 5천 명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민노총이라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에 가입해가 있는데 방송은 계속 친북 방송을 하는데 학교에는 정교조가 정성하고 뭘로 버팁니까? 박정희 같은 데로 버티죠. 박 대통령이 이런 박정희의 의혹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968년 여러 의혹을 발표하는 모험을 이루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말하기를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반드시 망했고 동시에 전쟁을 잊어버리는 국민도 위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쟁에 대비하다가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소리를 하더라고 한다.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안 나면 마음껏 다행이다. 그것이 바로 국방이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전쟁이 안 날 것 아닌가. 평시에 땀을 많이 흘리면 전시에는 피를 적게 흘린다. 무방비 상태의 자유는 악재를 자초하고
힘이 없는 정의는 부여의 노예가 될 뿐이다.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6.25와 같은 적의 침략을 또다시 받을 때는 전 국토를 초토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후까지 싸워야 된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6.25와 같은 적의 침략을 또다시 받을 때는 전 국토를 우리 손으로 초토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후까지 싸워야 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전 국토를 초토화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김정일 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지명 국방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평화가 좋다 해서 항복하든지 휴전하자고 하면은 그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데까지 안 몰리도록 연합사 해체를 여기서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10,000명 서명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재협상하자 또는 최소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대체 시기를 연기하자라는 제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입을 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2012년까지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연합사 해체되고 따라서 자동 개입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고 그것은 6.25를 부른 김애치선의 발언처럼 북한에 대해서 남침으로 하라는 용기를 주고 그것은 또한 우리 국민들한테 퍼져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한미동맹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붙어야지. 중국하고 북한하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 자유통일 그런 말 하지 말자.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흥물흥물 하다가 우리가 먹혀버린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새 뭐 북한 다 망했는데 뭐 그런 소리 하냐고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나 문제를 제대로 보는 사람 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리하게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노선은 우파 노선도 아니고 보수 노선도 아니죠.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좌파 정권 때 심어놓은 사람들과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좌우 동거도 아니고 무슨 중도 좌파 정권입니다. 중도 좌파 정권입니다. 무슨 이명박 정부의 노선이 우파 노선이 아니에요. 우파 노선일 것 같으면 6.15 선언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한미연합에서 해체를 반드시겠고요. 정교조를 불법화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 노선을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 때 심어놓은 정책과 인맥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MBC에 가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MBC가 어떤 쪽입니까? 작년에 촛불 난동 시위를 일으킨 선동방송의 주모자 아닙니까? 50분 프로를 만드는데 30분대의 조작, 왜곡, 변조, 과장을 한 그 방송 공공의 적이라고 우리가 애국운동 하실 분들이 MBC는 공공의 적이다. 미친 방송이다. 선동방송이다.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MBC에 이명박 대통령이 찾아가서 거기서 만들어놓은 토론 무대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한다. 이것은 MBC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버티니까 대통령이 불복하고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MBC를 규탄하면서 운동을 했던 우리 애국 세력은 뭐가 됩니까? 배신자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배신자가 되고 애국운동한 사람들은 배신당한 사람이 됩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가면은 결국 한미연합사도 해체되고 우리 결정적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정희식의 자주국방, 박정희식의 자주통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확산 정책,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남한